한난쟁이 때부터 양치라는 걸 하셨을 텐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3분도 사실은 짧아요. 치아를 닦는다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구강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을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구강 상태는 전신의 바로미터예요. 최근에는 잇몸이 나쁜 것만으로도 당뇨가 생기거나 잇몸이 나쁜 것이 당뇨를 더 안 좋게 하거나 계속 지속이 되시면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혈관의 벽에 쌓이면서 뇌졸중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 췌장암 같은 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잇몸 질환을 만드는 그런 균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닦이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잘 안 닦이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어디냐?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18년째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원장 김경욱입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잇몸병으로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이 1958만 명 정도 되십니다.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수치인데 왜 이렇게 잇몸병 환자가 늘었느냐?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입니다. 사실 잇몸 질환은 신체의 컨디션이나 전신 질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가실수록 전신 질환이 나타나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잇몸 질환 이완율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양치질입니다. 사실 수치를 보면 20대, 30대도 잇몸 질환이 늘고 있어요. 20대, 30대는 사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잇몸 질환이 는다는 것은 사실 양치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항상 잘 닦는다고 이제 생각은 하시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라든지 치아와 잇몸의 사이 같은 곳을 보면 사실 제대로 닦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잇몸 사이에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플라그 같은 것들이 잇몸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잇몸 질환의 원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치과에서는 이가 잘 안 닦인 부분을 찾아내는 염색약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바르고 몇 초 정도 지나면 이가 안 닦이는 자리가 이렇게 빨갛게 보여요. 보통 보면 치아 사이사이 또 치아와 잇몸의 경계선 이런 데가 잘 안 닦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매일 2번 혹은 3번씩 양치질을 하시지만 이 양치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치아를 닦는다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양치질이라는 것은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구강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을 다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 치아와 치아 사이는 사실은 양치하실 때 칫솔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를 닦으라고 나온 실이 있죠. 우리 이걸 치실이라고 하는데 실을 치아 사이에 집어넣어서 닦아주시는 치실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 사고 파는 우시장 있잖아요. 건강한 소를 우리가 찾을 때 소의 입속을 들여다봤다 그래요. 그래서 잇몸이 막 안 좋고 입속이 안 좋은 소는 안 사는 거죠. 사람도 비슷합니다. 구강 상태는 사실은 이 전신의 바로미터예요. 전신 건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입속이고요. 예전에는 당뇨병 환자가 잇몸이 나빠진다. 이것만은 정확한 정설이었어요. 최근에는 잇몸이 나쁜 것만으로도 당뇨가 생기거나 혹은 잇몸이 나쁜 것이 당뇨를 더 안 좋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잇몸이 안 좋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잇몸이 나빠진 상태로 장시간 만성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시면 그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뇌혈류라든지 혈관의 벽에 쌓이면서 뇌혈관 질환이죠. 뇌졸중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췌장암 같은 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우리 구강 안에는요, 사실은 원래 세균이 있어요. 그거를 상주균이라고 합니다. 항상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징지발리스균이라는 건데 평소에 컨디션이 좋고 건강이 좋으실 때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균들과 잇몸 조직들이 싸워요. 이겨냅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전신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양치질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그 균들이 이제 증식을 해요. 그러면서 잇몸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잇몸이 저항을 못 하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잇몸 질환을 만드는 그런 균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고 컨디션 관리라든지 양치질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희 병원에 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중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양치를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저는 참 많이 보는데, 전신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니까 잘 주무시고요, 잘 드시고 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치질이죠. 양치질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일반적인 양치는 모두 다 하실 텐데 추가로 치실, 요새는 치실 중에 슈퍼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가 뚱뚱해져요, 스폰지처럼. 특히 임플란트나 뭐 보철 있으신 분들은 고실을 딱 넣어가지고 두꺼운 스펀지 부분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 아주 잘 닦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다수 하신 분들이라든지 잇몸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 워터픽이라는 거 추천 많이 드리거든요. 물총으로 쏘는 겁니다. 단계가 있어가지고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처음엔 아프다고 하시는데 쓰시다 보면 적응되시니까. 양치하시고 치실도 하시고 물총을 한번 쫙 쏴요. 그러면 안 닦였던 것들이 닦이고 추가로 잇몸도 마사지가 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세차장 가면 이 손세차 하실 때 그냥 위에서 쫙 뿌리잖아요. 차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수압으로 또 치아를 한번 닦아주시고 잇몸까지 마사지 하시는 워터픽, 아주 강추입니다. 양치는 처음으로 갖게 되는 습관 아니겠어요? 갓난쟁이 때부터 이 양치라는 걸 하셨을 텐데 사실 제대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제대로 하시면 3분도 사실은 짧아요. 일단 치아를 다 닦으시고요. 치아와 잇몸의 경계를 닦으셔야 되는데 그냥 치아에 수직으로 칫솔이 닿으면 그 경계는 잘 안 닦일 거예요. 그래서 칫솔을 약간 잇몸 쪽으로 기울이셔가지고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약간 진동하듯이 닦으시면 훨씬 더 좋고, 이 칫솔모가 잇몸의 경계로 갖다 대셔야 됩니다. 거기로 갖다 이렇게 닦으셔야 돼요. 처음에 잇몸 조금 찔려가지고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적응되시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는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게 치아 사이 치실질. 치실 쓰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분들 계세요? 치실 썼더니 나 잇몸이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잘못된 치실질일 수도 있어요. 치실을 넣고 막 넣었다 뺐다를 그냥 세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딱 들어갔잖아요, 치아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닦잖아요. 닦고 이렇게 위로 들어서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닦은 다음에 옆으로 쑥 빼야 돼요. 그러셔야 치아 사이가 막 벌어지는 그런 느낌 좀 덜 드실 거예요. 좋은 칫솔은요, 싼 칫솔이에요. 모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싼 칫솔 써야 되냐? 자주 바꿔줘야 돼서 그래요. 비싼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칫솔 쓰시다 보면 우리 이렇게 칫솔 끝이 벌어지는 거 느끼실 많죠, 그죠? 지금도 그런 칫솔 쓰고 계신 분 많을 텐데, 칫솔이라는 게 칫솔 모가 우리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건데, 끝에가 이렇게 생겼던 칫솔이 이렇게 벌어지면 닦이는 부분이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가운데로만 닦고 계신 거예요. 벌어진 부분 이렇게 들렸으니까 여기는 못 닦고 계신 거예요. 요만큼이 된 거죠, 그죠?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좁게 쓰시는 거고 당연히 더 적게 닦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벌었으면 그냥 버려버리셔야 돼요. 버려버리시고 새 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싼 거 쓰세요. 싼 거 쓰시고, 칫솔은 가볍게 손으로 그냥 연필 쥐듯 잡고 닦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칫솔을 잡는 법보다는 칫솔 모가 닿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잘 안 닦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안 닦이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냐? 윗 어금니 저 안쪽이에요. 볼과 잇몸 사이 저 안쪽. 거기는 깊어서 잘 안 닦이기도 하고, 또 아래 앞니 안쪽. 이거는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쓰셔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닦으시고 끝나시면 안 돼요. 세워서 안쪽에 이렇게 닦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닦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가 문제냐면 아래 앞니 안쪽, 위에 어금니 뒤쪽, 볼 쪽으로 거기가 침샘이 있어요. 침이 좀 끈적하잖아요. 본드처럼 이 플라그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거기다 붙여버려요. 가뜩이나 닦기도 어려운데 거기 끈적한 본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오시면 보통 그런 데 치석이 많이 껴있고 염증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칫솔은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닦으셔야 되고, 잘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좀 보시고, 아래 앞니 안쪽, 위 어금니, 볼 쪽, 이쪽은 좀 더 신경 쓰셔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동 칫솔도 좋습니다. 특히 전동 칫솔 추천드리는 분들은 뭐 일반인들보다는 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영역이 좀 약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좀 드려요. 근데 전동 칫솔의 문제가 뭐냐면, 전동이 막 되고 하니까 저절로 닦이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대충 닦일 때가 많아요. 그냥 막 갖다 대고 끝내시는 거죠. 전동 칫솔도 일반 칫솔이랑 똑같고요. 사실은 전동 칫솔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일반 칫솔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일반 칫솔도 충분하니까요. 일단 일반 칫솔로 잘 습관화 시키는 것부터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치약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치약들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보면 그런 치약 좋아해요.
페리오, 주겸 이런 치약들이 닦고 나면 이렇게 화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치약 속에 있는 연마제라는 성분인데 보이지 않는 모래알갱이 같은 걸로 닦는 건데 그 치약이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치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게 문제예요. 그런 치약을 막 칫솔에 이만큼을 짜가지고 닦으시면 그 연마제 성분이 치아에 마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치약을 많이 쓰시는 건 저 추천드리지 않고 칫솔모가 있으면 칫솔모 전체의 길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윤활제 역할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치약을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양에 좀 주의하시고. 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린 증상이 좀 많으신 분들, 이게 과민성 치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과민성 치아 갖고 계신 분들은 시린이 전용 치약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되고요. 미백 치약도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미백 치약으로 미백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시기에는 기간이나 양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많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쓰시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치아가 하얘지는 미백을 원하시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미백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죠. 다만 이런 미백 효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치아에 색깔을 하얀 걸 입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백이라는 게 무슨 치아를 하얗게 뭔가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고 치아에서 색깔을 빼는 거예요. 탈색이라고 그러죠. 우리 머리 염색하면 색깔 그런 것처럼 치아에서 색깔을 빼는 거예요. 약간 탈회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미백할 때 저희가 쓰는 약도 산이에요, 산. 미백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이 띄고 있기 때문에 쓰시기 전에 내가 시린이라 사용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싫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백 치약에 이렇게 의존하시기보다 미백 효과를 찾고 싶으시면 병원에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요새 아마 세정제도 많이 쓰실 거예요. 구강 세정제, 가그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균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데 세정제 중에 헥사메딘이라는 게 있어요. 헥사메딘의 제품, 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된 약제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시다 라면 그 헥사메딘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일반 의약품이라서 약국 가시면 그냥 사실 수 있거든요. 뭐 한 2, 3천 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장기간 쓰시면 안 돼요. 맥시멈 2주 정도만 쓰시고.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가그린은 퐁퐁 같은 느낌이면 헥사메딘이라는 제품은 락스 있잖아, 락스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균을 빠르게 죽일 때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잇몸질환 있으시면 헥사메딘을 쓰시는데 문제는 너무 장시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주 정도 쓰시면 혓바닥이 까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한 약이니까. 세정제를 쓰신다 하시면 평소에는 가그린 같은 거 쓰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헥사메딘을 잠깐씩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 질환의 초기 증상은 붓고, 시리고, 피나고 이 3가지입니다. 광고에도 나오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 그게 딱 중요한 3가지 사인입니다. 부은 건요, 이 혀로 만져보시면 알아요. 금방 이렇게 좀 뚱뚱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금방 아실 수 있고. 시린 건 이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표현하시는 느낌으로 갑자기 찬물을 드시는데 잇몸 전체가 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잇몸 질환을 예전에는 풍치라고 그랬어요. 풍치. 바람 든 것처럼 시리다고. 바람 풍차 써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린 느낌이 드시고. 3번째는 피나는 거죠. 양치하고 나서 이렇게 탁 뱉었는데 피가 딱 나오면 그거는 뭐 10중 8구 잇몸 질환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 경우엔 바로 치과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체의 저항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초기 잇몸 질환, 붓고 시리고 피나는 것 증상들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양치만 잘 하셔도 자가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피 나다가 멈추고 일상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은데 그때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한번 나왔다는 건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판단하시고 치과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치과에 가셔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셔도요. 스케일링이나 이런 치료들로 항상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대표적인 게 구내염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허옇게 입술 안쪽이라든지 잇몸 쪽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경험들을 해보실 텐데 뭐 피곤하거나 감기 같은 거 걸리시거나 그러시면 이런 거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잇몸 질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건데 이거는 사실은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치유가 돼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약을 드신다거나 하는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교합성 외상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잇몸병이랑 되게 비슷해요. 증상도 비슷하고 저희 의사들이 봐도 좀 비슷한데, 원인은 뭐냐면 어떤 치아 하나가 먼저 닿는 거예요. 원래 치아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닿지 않습니까? 근데 톡 튀어나온 게 있어서 거기부터 먼저 닿는 거예요. 그럼 그쪽이 제일 먼저 닿고 제일 많이 닿다 보니까 그 주변 잇몸이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치과 치료를 하셨는데 뭐 씌웠다, 내가 뭐 보철물을 입속에 붙였는데 그게 좀 높게 붙여졌다거나 하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튀어나온 부분만 조절을 잘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실은 저는 병원에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보통 분들께서 그것이 구내염인지 잇몸 질환인지 사실 감별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혓바늘이라든지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분들은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내가 입속에 그런 구내염이나 혓바늘이 좀 자주 나고 있고 내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고 있다면 사실은 치과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오시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요.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하는 구강을 전체를 쫙 찍는 엑스레이가 있는데, 그걸 찍으면 잇몸 속 안에는 사실 뼈가 있습니다. 그게 치조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뼈의 상태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속 안에 있는 뼈가 많이 흡수됐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소견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더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쓰는 것 중에 프로브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는 쇠로 된 아주 얇은 자예요, 자. 그 자를 이렇게 넣어보면 잇몸 속으로 쑥 깊이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뼈가 주저앉으신 거거든요. 그럼 그 길이가 길게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잇몸 질환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치과가 타이밍 싸움입니다. 왜 타이밍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기에 잡으면 만 얼마면 될 질환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뭐 한 6개월 방치했더니 2만 원이 되고 3만 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6개월 방치하고 1년 방치하면 그게 갑자기 막 몇백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죠, 치료비가. 왜 그러냐면 잇몸 질환이 순서가 이렇거든요. 처음에는 붓거나 시리거나 피나다가 그 다음엔 약간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막 고름 같은 게 생기고 나중에는 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 오시게 되면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뽑고 나면 저희가 요새 하는 임플란트라고, 지금 평균 임플란트 하나가 10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거기다가 잇몸뼈를 저희가 인공적으로 이식을 하는 치조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훌쩍 늘게 되죠. 그런 치아가 뭐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가 되면 비용은 몇백만 원 우습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입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오셔야 돼요. 나중에 흔들릴 때 오시면은 깜짝 놀라는 가격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치과는 사실은 가기 싫잖아요. 치과 오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과를 좀 친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꾸 오셔야 큰 돈을 안 쓰게 되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은 캐러멜 이런 거 잘 안 드시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치아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치아는 태어난 그대로 끝까지 그 상태로 유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재광화라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되거든요, 이 치아는. 그러면서 치아의 껍질이 좀 두꺼워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갖고 계시던 치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충치에 대한 저항력은 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은 달라요. 잇몸 질환은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 잇몸이 내려가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주름살 생기는 거랑 똑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잇몸이 내려가는 건. 그래서 잇몸이 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분이나 다 겪게 되세요. 그래서 그 잇몸 질환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 관리를 어떻게 하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치과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치과 오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세요. 이게 그냥 치과가 돈 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스케일링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잇몸 질환은 예방이 되고요. 더불어서 하시는 게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치근 활택술 이렇게 표현하고요. 치주 소파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잇몸이 있고 그 잇몸 위에 치아가 있지 않습니까? 치아에 붙은 치석이나 안 좋은 것들을 닦아내는 게 스케일링이고요. 그 잇몸 속 안까지 청소하는 게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이에요. 이거는 잇몸과 치아 사이를 이렇게
날카로운 기구를 집어넣으면 그 안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닦아내는 거죠. 속으로는 집어넣으면 아프겠죠. 그래서 보통 마취를 하고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스케일링은 얼굴을 닦는 거고요. 치고날텍스, 치주소파술 같은 잇몸 치료는 그냥 몸속까지 그냥 싹 다 닦는 느낌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잇몸 치료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아래 다 한 번에는 좀 어려우신데 보통은 저희 치과는 4회에 나눠서 하거든요. 나눠서 하시면 많이 해봐야 한 5, 6만 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토탈 진료비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거 하시고 안 하시고 나중에 큰 돈 안 쓰시게 되는 동기가 되고요. 그래서 치과 방문하셨을 때 잇몸 치료 하시라 이렇게 권해주시는 치과가 있다면 그 치과는 아마 좋은 치과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잇몸 질환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는 치과니까요. 모르는 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잇몸 질환이 없으시면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근데 이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너무 좋죠. 치료 받고 나면 조금 아프실 수 있긴 하거든요. 피도 좀 나고요. 하시고 나서 며칠 지나시면 훨씬 더 잇몸이 단단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특별히 크게 지키셔야 될 주의사항은 없지만 과음이라든지 과로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잇몸에 안 좋은 음식류를 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치아에 안 좋은 음식류는 대부분 이제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 이런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는요, 또 잇몸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씹는 이 작용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강해요. 근데 이렇게 비벼지는 이런 작용에는 좀 안 좋아요. 제가 진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말린 오징어 같은 거. 말린 오징어 같은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짓이겨지는 작용을 하니까. 또 얼음 깨먹고 막 땅콩 같은 거 너무 딱딱한 거 이렇게 깨드시고 그런 것들은 잇몸 치료 받으시는 동안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도 사실 그런 음식은 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병행이 가능하신데 당일날 다 하시는 거는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 첫날 스케일링 하시고 다음날 오셔서 이제 잇몸 치료가 진행되시는 걸로 보통은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치과에서 호구를 당한다는 표현 자체가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 치과 의사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의 치과들 때문에 아마 좀 신뢰를 잃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좋고요. 환자분들께서 치과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건 한 지역에서 좀 오래 하신 치과들, 그래도 뭐 한 몇 년 이상 쭉 같은 곳에서 이어가면서 하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과도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치과는 조금 더 약간 공격적으로 진료하실 가능성은 있겠고요. 무조건 뭐 싸다고 좋은 치과는 아닙니다. 가격이나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원장님들의 뭐 양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지역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자리 지키면서 진료하신 분이 좀 제일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플란트 많이 하시면 치과는 좋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사실은 잇몸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임플란트를 설사 하게 되신다고 해도 중요해요. 임플란트라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아를 만드는 건데 분홍색 잇몸을 이렇게 젖히면요, 허연 뼈가 나와요. 그 뼈에다가 나사못을 갖다 넣는 거예요. 넣으면 보통 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까지도 걸리는데, 뼈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사못이 잇몸이랑 붙어요. 그럼 나사못 위에다가 흔히 얘기하는 보철이라고 하죠.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연결하면 그게 임플란트 진료인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뼈에다가 나사못이 들어가는 순간인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어느 회사 임플란트가 좋냐, 어떤 못이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못은요 사실은 이제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회사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그 못이 박히는 뼈예요. 임플란트 나사가 박히는 뼈가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벽에다가 못을 박고 여기 우리 무거운 액자를 한번 건다고 볼게요. 그럼 벽이 단단해야 못을 딱 박고 나서 무거운 액자를 걸 거 아닙니까? 근데 벽이 막 얇은 합판처럼 너무 약하면 못을 박아도 이게 꽉 박힌 느낌이 좀 덜 들죠. 그러면 거기다가 무거운 액자를 걸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건다 해도 못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못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벽이 중요한 거고, 벽이 단단하려면 사실은 잇몸 질환을 방치하시면 그 벽이 약해지는 거예요. 벽이 약해지면 거기다가 무슨 좋은 못을 넣어봐야 벽이 못 버티고. 그래서 잇몸 질환을 관리하시는 거는 향후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더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은 방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